누구나 건강하고 튼튼한 자연 치아를 오랜 기간 유지하고 싶지만 다양한 이유로 치아에 문제가 생겨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관리를 잘하지 못해 잇몸병, 충치 등의 질환이 생기거나 자연스럽게 찾아온 노화와 혹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치아를 상실하게 돼 삶의 질이 낮아져 힘들어하는 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령의 환자 중에서는 전체 치아 상실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빨 임플란트 한게 이제 양치를 취한다 보니까 이게 씹다 보니 빠지는 거라 얘. 나사도 아니고 막 그냥 꼽아난 거더라고 이상하게 보니까. 이 몸이 사가 내려 앉았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전혀 씹으면 아프고. 뭐 과일 같은 것도 아예 비어 먹지를 못하고 틀리나. 족발 먹다가 이빨 떨어져. 그래가 빼가지고 음식물이 많이 끼인다. 이러한 치아 상실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즘 임플란트를 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 상실이 많이 발생한 환자나 고령의 환자의 경우 식립하는 과정에서 힘들어하거나 비용적인 부분에서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임플란트 틀니에 대해 김성환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틀니는 임플란트의 장점과 부분 틀니의 장점을 같이 결합시킨 거기 때문에 어금니 쪽에는 임플란트를 굳이 심지 않고 앞니와 작은 어금니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하기 때문에 기간도 좀 줄일 수도 있고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수술 기회도 좀 적게 하고 그다음에 비용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지금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뭐 보험 임플란트, 보험 틀니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령의 환자분들, 예전에 틀니를 오랫동안 쓰신 분들 근데 예전에 틀니가 너무 헐겁다, 잘 맞지 않는다 틀니를 예전부터 오랫동안 쓰셨기 때문에 나는 굳이 완전 임플란트를 원하진 않아 하지만 틀니와 임플란트를 조합해서 요 앞에 바로 부분 틀니처럼 썼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치료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산들거리는 봄바람이 우리의 마음마저 싱그럽게 만들어주는 4월의 아침. 딸과 함께 병원을 찾은 황명자 씨는 몇 달 전만 해도 치아 문제로 얼굴엔 그늘이 가득했지만 수술을 받고 난 후 표정이 너무나 밝아졌는데요. 처음에는 반송서 이빨을 했는데 2, 3년 돼가지고 이빨이 더 그게 빠지더라고요. 양치를 치려고 하면 빠지고 이래가지고 그걸 좀 나눴더만도 너무 이빨이 안 좋았어. 아프고 하는 건 없는데 임플란트 한게 이제 양치를 취한다 보니까 이게 씹다 보니 빠지는 거라 얘. 심어난 거지만 그냥 나사도 아니고 막 그냥 꼽아난 거더라고 이상하게 보니까. 형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식사 좀 어떠세요? 식사에 잘하지. 예. 너무 좋아해. 살짝 한번 다물어 볼게요. 그거 물어보고 그렇죠. 치주염으로 잇몸이 좋지 않아 임플란트를 할 수 없었던 명자 씨. 이곳에서 임플란트 틀니를 할 수 있게 돼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처음에 황명자님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예전에 임플란트 틀니처럼 사용했던 임플란트가 잔존되어 있었는데 임플란트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제 위치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위에 같은 경우에는 부분 틀니를 쓰고 계셨는데 틀니를 빼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식사가 너무 힘들다, 틀니 빼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 하는 게 주된 요구사항이었죠. 예전에 이제 틀니를 쓰셨던 경험이 충분히 있으시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임플란트 4개를 심고 그 다음에 완전 틀니 형태를 너무 오래 쓰셨기 때문에 여기다가 잇몸을 대신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들기로 했고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심미적인 영역이고 그 다음에 잔존되어 있는 뼈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위에는 부분 틀니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틀니를 뺀 상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이와 같은 구조물들은 사실은 치아 형태처럼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구조물이 없다면 틀니가 흔들리거나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위에 틀니를 얹게 되면 이러한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부분 틀니의 또 장점은 뭐냐면 보통 위에 완전 틀니를 쓰시게 되면 틀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천장을 다 덮게 되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경우는 입천장을 열 수도 있어서 환자분들이 보통 완전 틀니를 쓰는 경우에는 맛을 잘 모르겠다, 답답하다, 발음하기 어렵다 등등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과 같이 틀니 형태를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임플란트 틀니니까 나머지 임플란트 했던 부위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니는 한 번 해갖고 끝까지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쓰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조금씩 생긴단 말이죠. 좀 불편사항이 있으면 조정하고 수정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지내시죠. 그래,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예. 중간 구조물이라고 저희가 칭했는데 전문 용어로는 이제 밀드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들어간 거와 들어가지 않은 경우를 설명드리면 치아 형태를 만들 수 있으면 치아 형태를 만드는 게 가장 심미적이기도 하고 좋겠죠. 하지만 수직적으로 치조골의 높이가 너무 많이 흡수된 경우에는 치아 형태를 만들게 되면 치아가 잇몸 역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지게 되고 비심미적이 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잇몸이 너무 수직적으로 녹았기 때문에 잇몸 자리에는 잇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죠. 좌우의 방사선 사진상에서 턱끝 신경이 나오는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 구조물이 너무 보통은 치아에서 한 10mm, 12mm 하방에 있게 되는데 그 모든 뼈가 다 녹고 그 해부학적 구조물이 최상방으로 올라왔을 때, 다시 말하면 수직적으로 치조골의 높이가 10mm 이상 흡수됐을 때는 이제 지금 같은 밀드바 형태를 쓰게 되는 것이죠. 나는 다 잘했다 하지. 진작 가서 하지 왜 그랬냐고. 진작 가서 좀 하지. 옛날에 못 먹던 것도 다 먹고 외면상 그게 없으니까 내가 뜻이 나갈 수도 있고 다 좋아요. 동생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김숙희 할머니는 80이 넘었지만 아직도 소녀같이 고우신데요. 건강한 모습과는 달리 치아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몸이 사가 내려앉아 타는 거라. 그래가지고 전혀는 씹으면 아프고 그때는 고생도 많이 했어요. 우리 형제가 이제 세 분이 이제 와서 이제 이 동생이 제일 먼저 와가지고 하는 겸에 이제 우리 동생들 같이 하고 치료할 때는 내가 전혀 못 먹었거든. 1년 동안 밥티라고는 못 먹었어. 매주 같은 그것만 먹고 뭐 이제 지금은 뭐 모든 걸 다 씹을 수가 있어도 살은 그래 앉아 안 붙네. 근데 요즘에 식사는 좀 어떠세요? 아이고 식사는 뭐 이제 뭐 없어서 먹지. 오늘 한번 잘 쓰고 계신지 한번 볼게요. 예. 뒤로 한번 기대해 보시고. 한번 해보실까요? 다물어 보실까요? 위에도 잘 붙어 있죠? 예. 네, 그래요. 아래쪽에도 한번 볼게요. 밑에 거 좀 헐겁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래, 아주 좋습니다. 김숙희 환자분은 팔순이 지금 넘으신 상태입니다. 만 82세시니까 맨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고요. 완전 틀니를 꽤나 오래 잘 사용하셨다 그래요. 방사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조골이 흡수가 너무 많이 된 것이죠. 그래서 틀니를 잡아줄 수 있는 잇몸이 거의 없는 겁니다. 여러 치과를 다니셨으나 나이도 좀 많으시고 그 다음에 수술 과정도 좀 복잡하고 그 다음에 비용도 좀 부담되시고 해서 완전한 임플란트를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쓰는 틀니를 좀 더 잘 쓰고 싶다. 특히 아래쪽의 틀니가 너무 쉬이 빠지고 자꾸 움직이니까 그것만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임플란트를 아래쪽에 4개를 심고 그 다음에 4개 심은 자리에 사이사이에 띄어서 치아를 총 6개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러면 임플란트를 4개를 심고도 6개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잇몸이 많이 주저앉았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 지탱할 수 있는 임플란트를 4개를 신고 했으니까 이제 흔들리는 거나 이런 것도 훨씬 덜 하실 거고, 예, 식사하시기도 훨씬 좋을 거니까요. 근데 먹는 데 대해서는 뭐 아무 지장 없이 잘 먹습니다. 예, 임플란트 도움 받아갖고 이렇게 부분 틀니 형태로 해서 되니까 너무 좋으신 것 같아. 좋은 신경 써가지고 이래 잘해주시면 이래 건강 찾는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예, 앞으로도 종종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고령 환자분들을 수술을 해보면 치아가 하나도 없다 보니까 수술 다음부터 식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만약에 식사가 좀 수술 뒤에 불편하다 하시면 그러면 고기를 좀 갈아갖고 그다음에 김치도 좀 하고 신선한 과일, 야채, 주스 등과 같이 그렇게 좀 케어를 하시면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사전에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지를 충분한 면담하고 그다음에 의논한 뒤에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이라 동생과 함께 근처 식당을 찾은 수키 할머니. 예전엔 엄두도 못 냈던 음식을 이제는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식사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보는 동생도 마음이 한결 편할 것 같은데요. 사이좋게 식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네요. 예비서 보면 저 옛날에는 너무 못 먹어서 안 그래도 예비가 좀 있는데 몸이 안 아프고 뭐든지 이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지. 매년을 그 10년 넘게 고생했거든. 옛날에는 고생 말도 못하게 했는데 그래 말이야 진짜 치과하고부터는 수술 완벽하게만 딱 해주니까 이제 못 먹는 거 없어 씹으니까 왜 진작 못 했던 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대로 이제 유지해가지고 아마 건강하게만 좀 지내만 싶은 게 체력도 좀 이제 많이 먹고 좀 체중도 늘고 이래 해가지고 그게지 뭐. 조금은 긴장된 모습으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김영수 씨. 다른 병원에서는 치아가 하나도 없어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 무척 절망적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돼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얇은 걸 못 먹고 과일 같은 것도 아예 비어 먹지를 못하고 틀리는. 그래가 한 20년 동안 꼈어요. 이제 이빨이 몸이 조금 주저앉으면 받치면 많이 아프고 그렇죠. 처음에는 임플란트를 처음에 최초에 틀리 할 때는 약해서 안 된다 하고 이래서 그냥 끼고 있었는데 상담을 하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해보려고. 수술을 하기 전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 3D CT를 찍는데요. 정확한 영상 촬영을 통해 구강 상태를 확인한 다음 임플란트의 개수, 위치, 모양 등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D CT 진단 시스템으로 정밀하게 영상 촬영을 하면 부작용의 위험도 낮출 수 있다고 하네요. 이곳에서는 멸균 클린 룸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수술 전 에어 샤워를 진행해 환자의 옷이나 기구에 부착된 먼지균을 제거해 위생 관리를 진행합니다. 임플란트 틀니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우선 예전에 쓰셨던 틀니를 잘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 높이가 얼마나 모자란지, 그 다음에 치아가 어느 부위에 들어가야 되는지 잘 살펴보고, 보통 임플란트 틀니를 하시는 분들은 어금니 쪽에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금니 쪽이나 앞쪽에 임플란트 치조골의 부위가 많이 흡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해부학적 구조물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고 그 위에다가 임플란트 개수를 몇 개를 심을 것인지 어느 곳에 위치에 심을 것인지 정하게 되고 CT상으로 뼈가 어느 정도 충분한지 그걸 판단한 뒤에 수술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수술을 할 때는 물론 뼈가 충분한 곳에는 뼈 이식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량의 뼈 이식을 첨가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형수 씨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임플란트 틀니는 소수의 임플란트를 심은 후 임플란트 위로 틀니를 고정해주는 치료인데요.
먼저 위아래 잇몸뼈에 계획했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임플란트가 잇몸뼈에 고정되면 임플란트 틀니 연결 장치를 제작합니다. 이어서 연결 장치에 맞는 틀니를 제작해 잇몸에 고정하면 수술이 완료됩니다. 김영수 환자분은 사실은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렇게 완전 틀니를 위아래로 오신 상황이었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낚시를 좋아하셔서 낚시를 가셨다가 우연하게 낚싯대에다가 아래쪽 틀니를 잃어버린 상태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래쪽에 틀니가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이 완전 틀니를 쓴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선 아래 틀니를 좀 안정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위에는 틀니를 벗더라도 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임플란트를 원하지는 않고 지금처럼 좀 보완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제 계획해드린 거는요. 아래쪽에 4개의 임플란트를 신고 위에는 임플란트 개수를 확 줄였어요. 6개만 신고 틀니를 벗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보통은 위쪽에 있는 뼈가 좀 더 약하고 아래쪽에 있는 뼈가 좀 더 튼튼합니다. 따라서 아래쪽에 임플란트가 4개 정도고 어금니 쪽이 틀니로 커버리지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6개만으로도 충분히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틀니를 벗을 수 있는 거죠. 틀니 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분홍색 플라스틱으로 된 잇몸 역할을 대신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위를 만약에 틀니를 벗는다고 해서 치아 부분만 딱 임플란트를 한다고 하면 이 부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앞에 잇몸이 훅 꺼져 보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뭐 나이가 들어 보인다, 발음하기 어렵다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불편감을 호소하시게 되는데, 김영수님은 틀니를 벗을 것을 예상해서 앞쪽에 충분한 뼈 이식을 해서 지금 임플란트를 6개를 심어 놓은 상태고요. 추후에 잇몸이 아문 뒤에 이제 보철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영수님, 이게 이제 처음에 오실 때 사진이거든요. 여기 이제 뼈 이식하고 저희가 찍은 사진인 거고, 보시는 것처럼 이 바깥쪽에 뼈가 한 이 정도 두께로 늘어났어요. 이만큼을 제가 해놓은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제가 열어보니까 아주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고정하는 느낌도 좋고, 그래서 오늘 진짜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 앞으로는 이제 보철 치료만 남았어요. 보철 치료만. 그래서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환자분은 틀니를 벗을 예정이기 때문에 틀니를 너무 잘 쓰시는 데에 주안점을 두지 말고 상처가 잘 치유되는 데에 주안점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밥을 되게, 그다음에 고기도 좀 갈아갖고 이렇게 식사를 좀 잘 하시는 위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뼈랑 임플란트랑 완전히 아주 잘 붙은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추후에 잇몸이 아무는 기간이 한 2, 3주 정도 걸리고, 그때부터 이제 본을 뜨고 이제 보호치아, 치아를 한번 올려보는 거죠. 올려보고 환자분의 심미적인 만족도가 어떤지, 위치가 어떤지, 혀가 물리지는 않는지, 높이가 어떤지 등등을 살펴본 뒤에 그걸 이제 최종 부첨으로 옮기게 됩니다. 지금은 아예 밥도 그렇게 못 먹고 있죠. 아무것도 틀니도 안 끼우고 있으니까. 안 아프고 먹는 것만 제대로 먹으면 좋죠. 뭐. 원없이 안 먹어봤으면 기분해요. 올해 8순이 되신 우월순 할머니는 임플란트 틀니를 하고 나서 하루하루가 너무나 즐겁습니다. 비대칭인 치아 때문에 불가능했던 임플란트 치료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내 치아가 다시 생겼다는 생각에 관리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하고 그 돼지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족발 먹다가 이빨 떨어져. 그래가 해가지고 음식물이 많이 낀다. 위에 6개 심고 밑에 4개, 10개 심어가 다 했는데 틀린 것도 그저 잘 씹어 먹으니까 힘든 거 잘 씹었겠는데 별 문제는 없어. 다 이쁘다 하대요. 안녕하세요, 월수님. 예, 어제 식사 잘하고 계세요? 예, 잘합니다. 예, 양치도 잘하시고. 예, 잘합니다. 자, 우리 그대로 있으시고 빼세요.
주변에서 틀니 한 줄 모르죠? 이빨 했는 포 안 난디라대. 네. 여기 돈을 그만 줬는데 남은 아무도 이빨 했다 소리 안 합니다. 네. 치료 받으시니까 좋죠. 지금 식사 잘 하시고. 잘합니다. 네. 뭐 여는 것도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환하게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만하면 됐지. 네. 그래서 나보다 소리 안 합니다. 오월수님은 연세가 80만으로 80 되셨으니까, 근데 이 전형적인 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제 부분 틀니를 쓰셨어요. 그래서 어금니 쪽에 치아가 없으면 하나 둘씩 빼시게 되면서 그쪽 부위가 이제 부분 틀니 형태로 바뀌고, 그래서 위에는 앞니가 3개만 남아 있었고 아래쪽에는 오른쪽 뒤에 사랑니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틀니는 가장 기본이 좌우가 대칭이 돼야 되거든요. 없으면 같이 없던가, 있으면 같이 있던가.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는 임플란트 4개를 신고 위쪽에는 6개를 신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위쪽에는 뼈가 좀 약하기 때문에 아래와 대등하게 식사가 가능하려면 위에는 한두 개 정도 더 많아야 되고, 아래쪽에는 4개만 해도 부분 틀니를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틀니를 벗기로 하고 6개를 이용한,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4개를 이용한 부분 틀니를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월수님 같은 경우는 치료가 완료가 됐고요. 이 6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틀니를 완전히 벗었습니다. 틀니를 벗었을 때 모습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꼈다 뺐다 하는 부분 틀니 형태로 바꿔드려갖고 자연치아처럼 가깝게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환자분은 지금 아주 즐겁게 생활하시고 식사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틀니 수술이 모두 완료된 오월순 할머니. 이제 관리만 열심히 하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 습관 조사하는 거거든요. 하루에 양치질 몇 번 하고 계신지, 그리고 칫솔질, 그리고 스케일링은 언제 하고 계신지. 평소에 틀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언니? 뭐 여기 그때 병원에서 여기 샀는 치아 그거 거품 치약 해가지고 틀니 예. 전용 치약으로 닦고 계시구나. 일반 치약 말고.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네. 자, 어머니, 요 어금니까지 우리가 칫솔이 잘 안 닿거든요. 요걸 가지고 이렇게 닦아야지 이 잇몸이 잘 바뀝니다. 요렇게만 닦아도 훨씬 관리가 잘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칫솔질 하시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죠? 임플란트 틀니는 임플란트 관리법에다가 틀니의 관리랑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한번 끼고 내 불편감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치과를 내원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책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틀니를 쓴 잇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흡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흡수된 공간만큼의 공간이 비게 되고, 틀니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 나중에는 뭐 몸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했을 때는 잇몸은 붓고 또 틀니는 그대로니까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들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고요. 보통은 치아가 하나 더 불편하거나 했을 때는 뭐 틀니를 수정해서 쓰거나 이렇게 할 정도지만, 사실은 틀니를 쓰시는 분들도 주기적으로 뭐 다시 수정하거나 뭐 두께를 좀 더 보강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임플란트 틀니는 거기에다가 이제 임플란트까지 더해져 있으니까 반드시 주기적으로 리콜 또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씹는 힘이 어디가 좀 과한지 덜한지 등등을 살펴봐서 조정해가면서 같이 쓰셔야지, 임플란트가 아무리 좋아도 사실은 내 치아보다는 못하거든요. 반드시 임플란트 또한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자연치를 이용한 부분 틀니를 할지라도 꼭 그렇게 쓰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다 잘 먹어요. 엄한 거 다 잘 사다 준다 하더니 잘 사 놀러도 많이 가고 많이 갑니다. 그 임플란트 틀니가 치과마다 아니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치과에서 쓰는 방법은 임플란트 4개를 심고 자연치아처럼 만들어서 부분 틀니를 하는 방법. 잇몸이 너무 없어갖고 하는 경우에는 인공적인 구조물을 만드는 방법. 지금 완전 틀니를 쓰시거나 아니면 뼈가 너무 없어서 틀니를 쓰기에 너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에는 제대로 씹어서 잘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건강한 장수를 위한 건강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스스로 관심과 행동이 미래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